성장과 성숙이 어다티트가 이제 성숙이기 때문에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시에. 이 때문에 어른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학령기에도 뭐 속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뭐 주변인 아주 그런 묘한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자기 정체성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한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기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가능성에 자신을 던지며 실제로 가능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시기죠. 그러니까 뭐 무한한 무엇이 될 수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능태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가능태. 어떤 포텐셜을치라 그럴까요? 어떤 가능태, 포텐셜리티에서 액츄얼리티로 나가는 가능태를 이제 현실태로 드러낼 수 있는 시기죠. 가능태를 이제 현실태로, 이 가능태를 이제 현실태로 드러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시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내가 누구이고 이 사회에서 나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 즉 자아 정체감, 에고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즉 수많은 가능성과 불분명한 역할이라는 역할 혼미의 위기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찾는 시기라는 것이다. 자아 정체감 형성은 대체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모두 청소년이 이 시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들은 미래의 가능성에 압도당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해 방황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아 정체성 확립에 개입되지 못하고 스스로를 찾기 위해 일종의 타임아웃 시기를 가지는 것을 심리적 유예, 사이코소셜 모라토리움이라고, 사이코소셜 모라토리움, 심리적 유예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예기 동안의 청소년은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의 위치를 시험해 보는데 청소년의 매우 변덕스러운 행동들은 유예기를 통해 자신의 설 곳을 찾고자 하는 능동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근데 뭐 개입되지 못하고 이제 일종의 스스로를 찾기 위한 심리적 유예, 사이코 소셜 모라토리엄 시기를 간다. 근데 뭐 그런 시기도 같이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뭐 방황하고 이제 저도 청소년기에 거쳤지만 굉장히 뭐 방황하게 되죠. 6단계는 이제 성인 초기입니다. 6단계. 6단계는 성인 초기에 성인 초기. 여기에서는 이제 친밀감대 고립감. 그러니까 이제 고립감을 극복하고 이제 친밀감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 고립감을 극복하고 친밀감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가 6단계, 성인 초기 단계의 과합이라는 겁니다. 발달과. 그러니까 프로이드 발달 이론에서는 이제 청소년기 이후의 발달은 모든 성기기로 통칭된다. 하지만 에릭슨의 이론에서는 이후에도 발달 단계가 다시 3가지로 구분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시기 이후의 심리사회적 이론은 프로이드의 영향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는 에릭슨의 순수하고 독자적인 통찰이 강하게 드러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 초기의 단계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라 일컫는다. 청소년기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자기 몰두에 해당된다. 반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들은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도 넓힐 필요가 있다. 즉 성인 초기의 발달 과제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친밀감, 즉 인티메시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전 시기 적절한 발달은 이후의 발달을 돕는다. 이 시기에 적절한 친밀감을 형성하려면 5단계에서 합리적인 정체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너무 자의식적인 인물은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여 형성되는 경험은 고립감의 발달로 표현된다. 2단계의 발달 역시 친밀감과 고립감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고립감은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며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아무리 친한 사람끼리라 하더라도 완전한 내가 아닌 이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반목과 고립감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경험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친밀감을 형성한다면 보다 성숙된 자아 역량, 즉 사랑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프로이드는 다 이 생식기 이후를 12세 이상의 이후, 그러니까 청소년기 이후를 다 이제 뭐 생식기로 이제 통일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릭슨의 이제 6단계가 이제 성인 초기라고 그랬죠. 성인 초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인 초기 이제 친밀감 대 뭐 고립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밀감이 사실은 이게 러브의 러브, 사랑의 사랑. 그럼 뭐예요? 이성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죠. 이성에 그러니까 이제 남친, 여친 그렇지 않습니까? 성의 초기에는 이제 남친, 여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친, 여친. 그래야 이제 고립감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 친구가 이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서로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뭐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른 이제 서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이제 만나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청소년기에도 이제 뭐 여친 남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년기부터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서 올바르게 뭐 이성 교제를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도 이제 그 시기에 그렇게 잘 넘기면 청소년기에도 이제 이성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이제 이 성인 초기에 와서 이성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르게 보게 된다든지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모습도 틀리죠. 이제 뭐 남자들은 뭐 이렇게 평평하지만 뭐 여자들은 이제 뭐 이제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습이 좀 남자들하고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인정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립감을 자초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차츰차츰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혀 뭐 그런 거 고립감을 안 느끼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이제 이성의 어떤 속성, 여자들도 또 남자라는 동물은 또 저런 속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남자와 또 여자는 저런 속성이 있구나.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친밀감과 고립감, 이성에 대한 친밀감과 고립감,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단계는 중년기. 7단계. 중년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년기인 것 같아요. 50대 중반. 이 7단계는 생산 대 자기 침체라는 거죠. 생산성 대 생산성 대 자기 침체. 7단계, X는 7단계는 중년기를 말합니다. 중년기. 이때 이제 생산성 대 자기 침체. 자기 침체를 잘 극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이런 단계죠. 그러니까 성인 중기에 이르러 두 사람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 그 관계는 두 사람을 넘어서도 적용되기 시작한다. 즉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가치를 전수하는 단계로 이행하게 된다. 그 다음에서 생산성은 좁게 말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생산성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전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만든다든지 지식을 전파하는 행위 역시 생산성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다음 세대를 생산하고 양육, 지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희생할 필요도 동시에 대두된다. 부모는 자신의 만족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호의를 통해 생산성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자기 몰두, 공허, 지루함 등의 자기 침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물론 대부분의 성인들은 일시적인 자기 침체기를 걷지만 이러한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는지는 중년기의 위기 극복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에릭슨의 7단계는 이제 발달이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회적 연속성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그러니까 생산성 대 자기 침체라고 그랬는데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성인 초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친밀감을 형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애를 출산을 하게 되죠. 출산하게 되는 것도 뭐 생산성이 되지만은 이제는 이 생산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뭐 직업을 갖고 뭐 돈을 번다든지 뭐 어떤 자기 지식을 가지고 뭐 사회에 공헌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생산성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자기 자식을 넘어서서 이제 사회적인 것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생산성, 사회적으로 이제 내가 쓸모 있는 인간이냐 아니냐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아직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랬을 때 이제 아주 자기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생산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호의, 어떤 케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떠한 아무런 무능력하다, 아무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남을 뭐 후학을 양성할 수 있나, 뭐 후학에게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무슨 뭐 어떤 삶의 노하우를 얘기해 줄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에게 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8단계입니다. 8단계, 마지막 8단계입니다. 8단계는 이제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8단계, 에릭슨이 8단계, 노년기요. 이때는 이제는 자아통합대 절망입니다. 자아통합대 절망.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의 노년기에 대한 전형적인 관점은 이 시기가 쇠퇴기이고 부정적이며 정적인 시기라고 보았다. 반면 에릭슨은 이 시기 역시 내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시기라고 보았다. 이 시기 갈등은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면서 대두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후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감, 인티그리티, 즉 자신이 이전 세대 및 자신의 과거로부터의 일관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이해한다. 반면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혐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과다할 경우 이는 절망감, 디스페어라는 부정적 특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이제 반추를 하면서 이제 후회가 많죠. 사람은 뭐 늘 후회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저는 뭐 후회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뭐 50대 중반인데 뭐 혼자 살고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단계만 더 가면 노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한계를 수용해야죠. 수용하고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기 못난 삶이지만 그조차에서도 못난 삶조차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또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제 자아통합을 절망감을 넘어서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절망감을 안 느끼려면 그동안의 삶에 다 연결돼서 잘 살아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다 후회 연속이지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50대 중반이니까 이제 뭐 우리 또래 이제 친구들은 뭐 사회에서 이제 생산성이 이제 뭐 떨어진 존재로 인식돼서 다 퇴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주변인으로서 변두리적인 존재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시기란 말이죠. 이 시기를 자꾸 잘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노년기에 또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또 이제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8단계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 시기에 맞는 청소년기에는 근면성을 획득하고 성인 초기에는 사랑을 할 수 있고 고립감을 넘어서 그다 친밀감을 획득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런 저 같은 중년기나 이제 노년기로 이제 앞으로 갈 때 이제 그 후회감이 덜한다는 거죠. 그 바탕에는 영아기, 유아기, 뭐 학령전기, 학령기 그 시기에 이제 얼마나 그 부모나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의 그 성장과 성숙이 잘 이루어졌는가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에릭슨의 8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